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2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로 조약과 관련된 사설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아이로 비준한 강행 처리한 여당 기업 경영 위축 우려된다 그런 제목의 사설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87호 아이로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98호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원칙 적용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언제까지 이런 억지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로가 창립된 지 100년이 지났고 우리나라가 아이로 가입한 지도 31년째 됩니다. 더 이상의 논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억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21조에는 모든 국민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아이로는 노동권과 관련해서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단체 교섭의 자유를 주요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일반 헌법에도 결사의 자유가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들만 노조로 단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누구도 경제, 상공인이든 농민이든 시민단체든 종교단체든 누구든 자기가 필요한 그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헌법 33조에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이라고 하는 노동상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굳이 아이로를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1948년에 제정된 헌법에 근거했을 때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로 조약을 비준해라 이렇게 국내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대통령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오늘 다루고 내일 다른 문 메시지 국정은 데려가나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지금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대통령이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 세력의 대표 또는 구성원이 아니고 전체 국민을 위한 중립적 위치에서 정치와 행정을 펼쳐나간다면 일관된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겠죠. 아니면 자신의 신념과 노선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 세력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면 일관된 태도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론의 향배를 살피면서 매우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국정을 수행한다면 여론이 좋으면 자기식으로 하고 여론이 나쁘면 또 눈치를 보면서 입장을 바꾸는 것처럼 이렇게 표리부동하게 움직이면 국정 수행이 갈짓자에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관된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정책 책임지는 것이고 그 결과는 그 다음 정권의 대통령이 어느 정치 세력에서 탄생하는가 이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심판을 국민에게 맡기고 자기가 올바른 노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방침대로 일관되게 정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일관성을 가지고 현 대통령과 현 정치세력 집권 여당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전자금융거래법 놓고 볼썽사나운 설정 벌이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정을 포괄적으로 감독하겠다는 것은 결국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고 불필요한 관여다 이렇게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말이죠.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법 제39조 감독 및 검사라는 조항에서 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이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를 감독한다. 감독하게 돼 있죠. 금융위원회도. 또 41조 보면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가 전자지급 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자료요청을 요구할 수 있다. 역시 한국은행도 개입할 수 있네요. 그리고
허가의 등록과 취소 금융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금융거래법 자체가 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관할을 둘러싸고 아니 업무의 이 역할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일 수 있는 그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물가 통화 가치를 안정시켜야 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약화되거나 정부 정책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라고는 원칙 하에서 서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일파만파 신수석 법무 파열음 문 언제까지 침묵할 건가. 문화일보는 대통령 패싱 정황도 드러난 이성윤 유임과 국정문란. 한겨레 신문은 장관 평생 안 보겠다는 민정수석 교체가 정도다. 이런 이제 검찰 개혁, 검찰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권력 내부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궁궐 안에서 벌어진 일을 백성들이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사람들이 눈과 귀가 열려있고 언론이 활발하게 이렇게 감시하고 활동하는 시기에도 최고 권력 핵심에서 벌어진 일들을 바로 알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소문으로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속들이 구체적인 뭐 다 알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을 둘러싼 권력 투쟁이 여야간은 물론이고 권력 내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역대 정부를 거치며 해전문 인사를 통해서 권력 핵심부에 진출했던 김앤장 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건무협의 공수처장과 민정수석 역시 김앤장 출신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사이의 대립만 부각될 뿐 더 본질적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누가 지배하는가? 경제는 누가 지배하는가? 한국 경제를 누가 움직이는가? 재벌이 움직이는 것이죠. 한국의 권력 구조, 특히 검찰, 사법, 또 주요한 재판에 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김앤장의 존재를 눈여겨보지 않느냐. 그 고리를,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빙산의 일각으로 나타나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그 구조적 문제를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학문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강토 학살, 논문 오류 인정한 램지연, 논문 전면 검토라. 당연히 할 주장을 했습니다. 학문은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가해자의 논리를 대변해서는 안 되겠죠. 특히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 과정에서 벌어진 수탈과 학살이라는 야만적 행위를 비유하는 것까지 학문의 자유로 보장받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 관련해 동아일보는 일본계 강제수용 사관 바이든 한일 과거사 위원회라는 일본 이런 제목을 사설해서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달라진 태도를 보여줘야 할 때다. 동아일보가 이런 주장을 했네요. 동아일보는 일본 정부 침략 지배에 대한 사고 완성 부분을 주요하게 그래도 보수 언론에서는 지적하고 있는 언론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 보수 언론들은 과거는 묻어두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이렇게만 말하고 있는데 말이죠.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을 지배하는 일본 극우 세력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사고 완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일본 제국주의를 부활시켜서 다시 이 침략에 나설 태도를 취하고 있고 그러한 이념과 노선을 또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반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과 반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과 반성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과거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은 분명한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문 대통령 전국민 위로금 선거용 아닌가 하는 제목의 사설에서 여당 지원금 발언 선거 공정성 의심받는데 대통령까지 같은 대를 뛰어드는 것은 부적절하다. 문화일보는 4차 지원금도 무리인데 국민 위로금 꺼낸 빚잔치 정권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도 없이 말로만 재난지원금 꺼내든 것은 선거용이거나 민심 호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선거 임박해 특공을 뿌리는 식으로 나눠주는 것은 매편입니다. 이건 사실은 포괄적 의미에서는 부정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요하게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수준이 있는 것이고 우리 사회의 빈부 격차의 어떤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자들의 고관을 열어서 부자들의 재난지원세, 부자들의 세금을 부과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채권 발행, 결국은 국가의 부채이고 이것은 또 전 국민에게 n분의 1로 부담될 이런 부채를 통한 재난지원금이라면 이건 매우 기만적인 정책이다. 줬다 뺏는 것이죠. 재난지원금을 나눠줬는데 그것을 갚아나가는 과정에서 그 당 세대가 아니면 그 다음 세대가 이것을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치 권력을 장악한 세력이 생색만 되고 가진 자들이 있으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한경신문은 코로나 교훈 찾는 독일, 일본 눈앞 문제 급급한 한국. 독일은 코로나 충격을 사회의 디지털 전환으로 가속화하려고 한다. 일본은 자체 백신 개발을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정말 억지스러운 주장입니다. 뭐 우리나라는 뭐 백신 개발이나 치료제 개발 뭐 노력 안 하나요? 그리고 뭐 디지털 전환 가속한 우리나라는 독일보다 훨씬 더 디지털 전환론이 앞서 있잖아요. 근데 뭐 독일, 일본 사례를 들어서 이제 한국 정부는 이제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는데 비판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 팩트가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일본, 독일 할 것 없이 한국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지난 시기에 근본적으로 사회적으로 변화시킬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기존의 정치 세력이 이를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환경 안전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빈대 잡다 초과 3간 태월 기업 죽이기 환경 안전 규제, 환경에 대한 규제, 안전에 대한 규제가 초과 3간 태운다 그러는데 초과 3간 태우는 거는 걱정이고 사람의 생명을 태우는 거는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겁니까?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없는 것이죠. 초가집을 태워서도 안 되겠죠. 그러나 동네나 세상을 다 태우고 사람의 생명도 다 태워버린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얀마 관련 한겨레신문은 미얀마 군부 유혈진화 멈추고 민심 존중하라. 경향신문은 미얀마군의 시위대 무차별 총격 사망 강력 규탄한다. 당연한 주장을 했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에 맞선 미얀마 노동자들의 초음파업과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한미관계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중국 쪽으로 표류하며 흘러가는 한국 그 결과 책임질 수 있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일,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외교장관 회의, 미영, 프랑스, 독일 또 참여하는 외교장관 회의에서 잇따라 중국을 견제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이 지금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중앙일보는 한미일 협력 재건통의 외교 고리 벗어나야 한다. 문화일보는 바이든 전제정치와 민주주의 빈곡점이라고 주장했는데 문은 과연 어느 쪽인가? 중국을 포기하고 미국을 선택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한국이 지금 중국 쪽으로 기운다라고 무엇을 근거로 기운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강력한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미군 기지가 평택 미군 기지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그동안 한중 관계, 경제 문제가 굉장히 어려졌던 한류 문화, 뭐 이런 교류 관계도 어려졌던 것이 소선이 사드 배치입니다. 여기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시 배치라고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근데 지금 이 소선이 미군 사드 배치 후에 군사 시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든 대부분의 군사 기지를 평택으로 다 집중시킨다고 했는데 소선리의 사드 배치를 중심으로 미군 부대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확장합니까? 수천 명의 경찰이 폭력적으로 요즘은 뭐 오늘 또 새벽에도 수십 대의 트럭이 군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 트럭이 들어가면서 주민들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짓밟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짓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중국으로 기운다는 겁니까? 중국으로 기운다면 임시 배치한 그대로 이제는 사드 배치 철거해라. 임시 배치 끝났다. 이렇게 주장해 중국으로 기우는 것이지. 이건 그야말로 한미 동맹을 넘어서 철저하게 한미 종속 동맹으로 기우고 있다. 근데 무엇이 그렇게 불만인가요? 완전히 기어다니라 미국에 무릎을 꿇고 그냥 노예가 되라는 것입니까? 신공항 관련 한국경신문은 선거 때마다 국책사업 뒤집는 포퓰리즘 금지한다. 제목 사설에서 가덕 또 신공항 특별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부분을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요. 선거용의 포퓰리즘이라는 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지금 같은 시기에 이 거대한 토목 건설 사업을 강행해야 하는가, 이걸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을 그렇게 비판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과 문재인 정부가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4대강 모래 파내는 거, 뭐 가덕도 앞바다에 바다 메우는 거, 이게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적으로 거대한 수십조 원의 천문학적인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금처럼 코로나 지난 시기에 공항이 텅텅 비고 있는 항공산업이 붕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공을 이렇게 건설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수십 미터, 수십 미 바다를 메워서 거기에 활주를 건설했을 때 지금 기후 위기 상황으로 북극이 눈이 녹아서 바닷물이 지금 바다 수위가 높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해일까지 겹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과연 환경적으로 가능한, 환경 생태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왜 우리 경제를 한국 경제 전체 측면에서 봐야지, 그리고 특정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이런 거대한 토목 건설 공사가 추진되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신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대통령 실험 대상 아니라는데 고민은 뭔가? 동아일보는 100여 개국 2억 명 접종했다는데 갈 길 먼 백신 지각생 한국. 매일경신문 뒤늦은 백신 접종 입 한국에 총파고 름짝 놓는 의사들. 한겨레신문은 범죄 의사 비호하려 백신 접종 협력도 거부하나. 경향신문은 의협 백신 접종 앞두고 또 국민 생명을 번모로 잡겠다니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런 접종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뭐 정치적 행위죠. 문제는 코로나가 풍토병이나 독감처럼 지속적이면서도 안착하고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이 계속 변종을 만들어내면서 인간과 함께 공존해 갈 것에 대비하는 그런 노력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어렵게 반발하면서 그들의 권리일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해야 할 시점에 팝이냐 비판할 수 있지만, 의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꼭 이런 시기에 어렵게 계약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현재 정부와 의사 집단 사이에 사사건건 부딪히는 것은 정부는 당장 공공의료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공의료 대책이 필요한데 이 의료 구조는 민간 의료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백신 대책뿐만 아니라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법과 제도,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22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